자산어보는 정약전이 순조 원년부터 순조 14년까지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집필한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다. 자산어보에는 각종 물고기와 해조류를 포함해서 수중생물 226종의 명칭, 크기, 형태, 외형의 특징, 생태, 맛, 어획 시기와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산어보에는 18종이나 되는 상어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정약전은 상어의 몸속 구조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다. 암상어의 뱃속에 2개의 태보가 있고 태보의 태에서 새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정약전은 고등어의 회유 사실도 기록했으며 청어, 척추뼈의 수도 적었다. 수중생물의 내부 구조는 정약전이 단순히 먹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부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자산어보에는 말미잘이나 불가사리처럼 사람이 먹지 않는 수중생물의 내부 구조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약전은 면밀한 관찰뿐 아니라 해부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물의 내부 구조와 생태까지 정확히 남기려고 했다. 자산어보에는 아귀, 해파리 등의 수중 생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상어의 교미와 출산 과정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당시 흑산도에는 직업 해녀들이 있었다. 또한 흑산도는 농토가 빈약하고 박토여서 다른 지역과 달리 남자들도 물속에 들어가 전복이나 해삼, 성게 등을 채취했다. 자산어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동생 정약용에 의해서다. 정약용은 정약전의 묘지명에 형이 유배지에서 자산어보 2콘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자산어보를 집필한 사실만 적었을 뿐 그 이상의 내용은 없다. 자산어보가 후세에 알려진 것은 1930년대로 어류학자 정문기에 의해서다. 자산어보에 기록된 해양생물의 현대어 명칭과 종의 정체 등을 밝힌 한국어 도보를 통해 자산어보는 근대 어류학의 시조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정약전의 유품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가 직접 쓴 사기 필사본과 그림 2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의 그림은 대단히 사실적이다. 그림에서 표현한 그의 극사실주의 정신은 자산어보 저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약전은 정약용의 둘째 형이다. 대표적인 남인 집안 출신인 그들은 일찍이 실학에 눈떴고 동생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다. 정약전은 이익의 저서를 읽으며 실학에 깊이 심취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롭고 다양한 학문에 눈뜨기 시작했다. 특히 이익의 성호사설에 기록된 의학 관련 내용은 정약전이 해부와 과학적 관찰을 할 수 있게 한 토양이 되었다. 벼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새로운 학문에만 빠져있던 정약전은 33세의 과거 시험을 쳐서 진권별시에 급제했다.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병조좌랑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순탄치 않았다. 서학에 심취했고 한때 천주교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그는 노론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정조 24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순조가 즉위했다. 순조 원년 1월 천주교 탄압, 즉 신유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정약전의 동생 정약종은 순교했다. 순조 원년 9월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졌다. 신유박해로 도망다니던 정약전의 조카 사의 황사영은 천주교를 박해한 이들을 처단해 달라는 청원서를 북경으로 보내려다 발각되었고 결국 관련 인물은 모두 참수됐다. 이로 인해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각각 유배를 떠나게 됐다. 당시 흑산도는 중죄를 지은 죄인만이 가는 힘든 유배지였다. 하지만 정약전은 흑산도에 사촌서당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양반이라고 교만을 부리지 않았고 그곳의 어민들과 친하게 지냈다.
다시 돌아갈 기약 없는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백성들을 보며 아파했던 정약전은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바라며 흑산도 백성들의 유일한 생계터전이자 자신의 유배지인 흑산도 바다를 공부하기로 했다. 정약전은 매일 섬 사람들을 만나 해양생물에 대해 묻기를 반복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인 자산어보가 완성되었다. 자산어보에는 한 인물의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 정약전은 책의 서문에서 장덕순 또는 장청대로 불리는 사람과 함께 연구해 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인동 장씨들은 조선 숙종대부터 흑산도에 들어와서 살았다. 장청대는 세밀한 성격이었다고 정약전은 기록했다. 자산어보는 결코 자신의 출세나 수양을 위해 쓴 책이 아니며 또한 전에 있던 문헌을 재인용한 책도 아니다. 자산어보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은 정약전이 직접 세밀한 관찰을 통해 기록한 것도 많겠지만 많은 부분은 어민들이 알려준 지식이었다. 자산어보의 위대한 점은 일반 서민들이 알고 있던 구전되던 암묵적 지식을 정약전이 발견해서 체계화, 지식화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어민과 밀착된 생활을 하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학의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자산어보의 서문에는 이 책은 치병, 이용, 이재를 따지는 집안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물음에 답하는 자료가 되리라고 한 대목이 나온다. 이는 정약전이 뛰어난 박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후생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실학자였음을 보여준다. 정약전은 책을 저술하면서 해양생물의 약성과 쓰임새 등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백성들의 질병치료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순조 16년, 정약전은 유배생활 16년 만에 끝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정약전의 묘는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981년 충북청원에서 정약전의 묘지석이 발견됐다.